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먼저 제가 어제 개인적인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, 어제 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또 기다려주신 이 구독자분들께 먼저 좀 사과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어제 왜 영상을 못 찍었냐면, 어제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또 방문을 하셨어요. 그래서 왜 방문을 하셨냐면, 제가 몇 년 전에 2018년이네요. 그때 이제 한 그 재개발 지역에 단독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 단독주택을 사면은 25평 아파트가 이제 두 채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래도 꽤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을 해서 이제 2018년에 매수를 했는데 딱 1년 뒤에 그와 비슷한 매물이 또 비슷한 가격에 나온 겁니다. 그래서 부동산에서 저한테 또 연락을 줘가지고 혹시 뭐 매수할 사람 있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랬더니 부모님도 일단 또 제가 먼저 또 들어가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곳을 매수를 하게 됐고,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뭐 관리 처분도 인가났고 또 이제 이주 시기가 왔는데 여태까지 그 세입자가 버티고 버티고 해서 여태까지 안 나가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진작에 뭐 거의 한 1년 전쯤에 이제 나가서 지금은 이제 공가 처리가 됐는데, 저희 부모님 댁에 있는 그 세입자는 끝까지 버티고 안 나가고 있던 겁니다. 그러다가 이제 이번 달 말쯤에 나가겠다고 연락이 왔어요. 그런데 이제 이 세입자가 마지막으로 나가게 되면 또 조합에다가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, 또 이제 은행 가가지고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 단독주택에 있는 대출을 또 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는 뭐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가지고, 또 저희 부모님은 또 이 부동산 쪽에 잘 모르시고 하니까 이제 저랑 같이 어제 그래서 조합을 방문을 하고 또 은행에 방문을 하고 또 이제 법무사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 좀 방문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제 영상을 찍지를 못했는데, 근데 어제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최근에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 특히 엄마 계좌가, 저희 부모님도 지금 현재 이 코인 투자 하시거든요. 그래서 엄마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가 심하니까 한 1,000만 원 정도 사보는 건 어떻겠니?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,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어떻게 이제 업비트에 돈을 입금을 하는지를 또 알려드렸어요. 그래서 제가 직접 뭐 해드리려고 했는데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또 직접 해보시겠다고 그냥 방법만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제 아마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, 근데 또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제가 2017년부터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그때 제가 어느 정도 수익을, 그러니까 제가 처음 투자하고 수익을 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진짜 고점대, 그러니까 2017년 말쯤에 그때 이제 들어가셨어요.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이후로 진짜 대폭락을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는 계좌가 완전 깨졌다가 뭐 그 이후로는 아예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뭐 다시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다가, 근데 결국에 2021년도가 넘어서면서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그 계좌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되니까 그때서야 다시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또 이제 2021년 이후로 투자를 더 해가지고 이제 한창 그 불장이니까 또 상승을 꽤 많이 보시다가, 그런데 또 이제 2021년 뭐 11월이 그 고점을 넘어서서 또 다시 하락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부모님의 계좌가 마이너스가 된 건데, 그런데 이제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때 이제 2017년 고점에서 투자했었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거의 이제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거의 없는 돈 셈치고 이제 잊고 계셨는데, 지금은 또 제가 또 아들이 또 이 코인 유튜버를 또 하다 보니까 또 제 영상을 매일 또 보시거든요.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래도 추매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,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는 약간 좀 이
사팔사팔 또 하세요. 근데 뭐 제가 뭐 저희 아버지한테 그거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, 오히려 또 이제 또 부모님 세대는 이제 또 건강도 중요하고 또 이제 뇌를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혹시 이런 것이 치매 예방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, 뭐 너무 큰 금액이 아니라면 뭐 사팔사팔 하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이런 어플 이용하는 것도 잘 미숙하다 보니까 그냥 좀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그냥 사두고 묻어두고 계세요. 아무튼 어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,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렸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영상을 못 올린 점 먼저 좀 사과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또 초반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,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의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,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 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래도 좀 소폭의 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제 또 굵직한 이벤트가 또 하나 있었어요. 바로 이 CPI인데,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.7%가 나오면서 지난달보다도 0.5%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 CPI 발표를 두고 좀 걱정을 했던 것이 뭐냐면,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에 이렇게 3.2%로 나왔는데 예상치가 3.6%로 나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면서 또 한번 시장에 충격을 좀 주면 어쩌나 하는 좀 그런 불안함이 좀 있었는데, 그런데 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높은 3.7이 또 나왔던 겁니다. 그래서 어제 이 CPI가 발표하고 난 직후에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좀 요동을 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좀 급락을 했다가 또 살짝 또 급등이 나오고 막 이렇게 요동을 쳤는데,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뭐 얼룩덜룩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빅테크의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스닥은 괜찮은 흐름을 보였고,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는 뭐 소폭 하락을 하긴 했지만 S&P 500은 플러스 0.1, 나스닥은 플러스 0.29% 해서 이렇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어제 하루 동안 마이너스 5%나 하락을 하면서 다시 이 13포인트대로 하락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것이 또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어제 이 CPI가 이렇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괜찮았던 것은 이 근원 CPI,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으로 보고 있는 이 근원 CPI가 지난달에는 4.7%인데 이번 달에는 4.3%가 나오면서, 그러니까 이 근원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뭐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는 어제 이런 이 CPI의 상승은 최근 유가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고, 그래서 그 유가를 제외한다라면 일단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유가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 또 이 인플레가 또 결정되기도 하겠지만, 일단 당장은 이 연준이 기준으로 보는 이 근원 CPI가 그래도 이렇게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안도를 했고, 그 결과 이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도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또 이번 달에 이 FOMC 금리 결정이 보시면 9월 20일 예정이 돼 있는데, 보시는 것처럼 어제 CPI 이후 이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이 예상치가 무려 97%로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만 해도 92%였는데, 그런데 오히려 이 헤드라인 CPI가 조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금리 동결은 이렇게 97%로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당장에 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리스크는 확실히 제거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, 또 그래서 이 미 증시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도 괜찮은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것을 지금 뭐
찐 상승으로 보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. 왜 그러냐면 그럼 요것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것이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 청산 맵인데 지금 현재 이 롱숏 비율이 어떠냐면은 요 빨간색이 보시는 것처럼 롱에 베팅한 물량을 나타내고 있고 요 초록색이 숏에 베팅한 물량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롱에 베팅한 물량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현재 그 규모가 한 12억 6천만 달러 정도, 그러니까 거의 한 13억 달러 정도 되는 것이고, 이 숏에 베팅한 물량은 대략적으로 한 7억 2,600만 달러 정도 돼요. 그러니까 두 배가 조금 못되게 이 롱 물량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롱 물량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7K, 한 8K만 된다 하더라도 이 많은 이 롱 물량이 다 청산이 된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롱 물량이 이 숏에 비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롱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세력들이 의도적인 또 가격 하락을 하지 않을까? 그렇게 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요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요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,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25K가 한때는 무너지면서 이런 하락이 나왔다가 그 이후로 지금 그 하락분을 다 만회를 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,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한 덕분에 요 숏 물량이 여기도 그렇고 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요것이 다 청산이 된 물량입니다. 그래서 지금 숏 물량은 한 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롱 물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25.5K에서 한 26K까지 이렇게 좀 롱 물량이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또 짙은 노란색이 있는 대략적으로 한 24.8K 부근에 롱 청산 물량이 또 몰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상당수가 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또 가격 하락으로 이 비트코인을 또 저가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제가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공유를 하긴 했는데, 이 대세 상승장 때는 한동안 뭐 계속, 그러니까는 뭐 한 달 넘게 뭐 두 달 넘게도 상승을 하는데, 그러면 그때는 왜 이 롱 베팅 물량을 청산시키지 않느냐,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런데 그 이유는 이 거래량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량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보시는 것처럼 이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세력이 큰 물량이 아닌 적은 물량으로도 이 시장의 가격을 쉽게 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대세 상승장 때는 그 상승하는 시기도 뭐 몇 주, 몇 달씩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또 사람들이 그 포모로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그 거래량이 엄청나게 또 불어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리 뭐 고래 세력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이 롱청산을 시키기 위해서 물량을 던졌다가는 오히려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래량이 큰 그때는 아무리 세력이라도 이 비트코인 가격을 쉽게 조정을 못 하는데,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거래량이 지금 뭐 그 어느 때보다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력이 또 이 비트코인 가격을 장난칠할 가능성은 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어느 선에서 좀 찐 상승으로 볼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본다라면, 제가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, 뭐 요 하락 추세선도 지금 이것을 뭐 어떻게 선을 긋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선을 그을 때 또 어떤 댓글들을 보면은 뭐 좀 이상하게 그었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, 근데 뭐 이 선긋기가 딱 정해진 뭐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뭐 대략적인 또 룰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꼬리와 꼬리 길이는 연결을 하고, 아니면 뭐 몸통과 몸통 길이를 연결한다든지 뭐 그런 룰은 있는데, 뭐 그렇다고 뭐 정확한 뭐 규칙은 아니기 때문에,
그래도 어느 정도 룰을 따라서 이 꼬리와 꼬리를 연결을 하면 뭐 이렇게도 걸 수 있는데, 그런데 좀 보수적으로 좀 선을 그어 본다라면 이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. 그러면 이때를 좀 휩소라고 보고, 그리고 이때를 이제 올해 이 비트코인 최고점이고, 요것을 최근에 이 그레이스케일 승소 판결로 인해서 찍었던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본다라면, 지금 현재는 26.2K까지 올라왔는데, 한 대략적으로 한 요선이니까 한 26.8K,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잡아서 한 27K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면, 그때는 이 추세가 좀 바뀌면서 어느 정도 찐 상승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?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7K를 좀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 이상 아직은 좀 여전히 이 하방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9월은 또 역사적인 약세달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9월 상승률을 보면 플러스 1.1%니까 아직까지는 꽤 선방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앞으로 지금 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, 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뭐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고 또 그것에 베팅을 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,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우리가 이 기회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뭐 적은 물량이라도 이 매수하는 습관을 좀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래서 이 결국 지금 이런 하락 추세도 뭐 늦어도 뭐 10월, 11월 안에는 끝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가격적인 바닥이라기보다는 이 심리적인 바닥이 매우 크기 때문에, 결국에는 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그 날은 반드시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또 오늘은 얘기하다 보니까 꽤 길어졌는데 뭐 이런 말씀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